안녕하세요. 배심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합니다. 쇼핑하러 갔다가 차 바퀴가 터졌습니다. 주변에 남편 흉 볼 데가 없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러 왔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저희는 아이가 넷, 6식구입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공감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가사 분담은 잘 안 하고 그저 말로 하는 공감을 잘 해줍니다. 저는 애들 키우는 거 별로 힘 안 들이고 하는 씩씩한 타입이고요. 둘이 같이 있어도 제가 성격도 급하고 행동이 약바른 편이라 엉덩이 붙일 새 없이 빠리빠리 돌아다니며 혼자 잘 하는 편입니다. 남편은 몸으로 뭘 하는 걸 좀 겁낸다고 해야 하나? 귀찮아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차가 한 대라 아이들 병원 예약이 있거나 할 때 제가 차 써야 한다고 버스 타고 출근하라고 하면 이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게 아주 큰일이라 혹시 제가 애들이랑 지하철 탈 수는 없는지 다른 날 갈 수는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안을 찾다가 정 안 되는구나 싶어야 마지못해 알겠다고 합니다. 집 앞에 잠깐 놀이터를 가도 차를 타야 하고 주차를 할 때도 입구 바로 앞에 자리가 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고요. 반면에 저는 아이들이랑 유모차 몰고 걷는 게 일상이 되어서 그냥 운동이다 생각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오늘 큰아이 옷을 좀 사러 나가야 했어요. 주말이라 남편도 집에 있었고요. 애들 다 달고 가기 힘드니까 큰애랑만 나갔다 온댔더니 지난주에 제가 큰애랑 나가고 아들 셋이랑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며 남편이 마침 자기 옷도 좀 사야 한다고 굳이 다 같이 가자고 해서 고생할 거 뻔하지만 나들이라 생각하자 하고 나갔다가 쇼핑센터 다 와서 주차장에 들어서는 길에 남편이 턱을 잘못 들이박아서 차 바퀴가 터졌습니다. 창문을 내린 상태였는데 바람 빠지는 소리가 쉬 하고 들리더니 그냥 바퀴가 아예 주저앉았어요. 주차장까진 일단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거 수습해야 하니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고 저는 바퀴 갈 동안 시간을 벌어야 하니 주말 인파 속에서 혼자 애들 데리고 멘탈이 털리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서로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었어요. 잘 처리하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해야 하니까 싫은 소리 한 것도 없고요.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잘했어? 사람이 와서 타이어 갈아 끼웠어. 나는 옷 쇼핑할 생각이 없어졌으니 정비소에 들렀다가 먼저 집에 갈게. 우리는? 지하철 타고 오든지. 여기서 제가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유모차에 돌쟁이까지 주렁주렁 우리가 애가 넷이라는 걸 이 양반이 잊어버린 건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애들 다 데리고 무슨 정신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 지하철 타고 환승하고 집에 가는 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랑 얼마나 위험한데 안 해봐서 모르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생각은 안 해주나. 너무 실망스럽고 우라가 치밀어서 버럭 화를 냈어요. 애들 데리고 가라고. 그러자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 아까 주차장 그 자리로 오라고 하더군요.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없이 싸한 분위기로 왔어요. 입을 열면 애들 앞에서 제가 폭발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간간히 한숨을 쉬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단단히 화가 난 걸 알면서 집에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정비소에 바로 간다고 운전석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 혼자 애들 챙겨서 올라가라는 거죠. 보통 유모차 차에서 꺼내고 애기 내리고를 제가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남편이 시간이 빠듯하면 먼저 나가고 제가 천천히 애들 챙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건 아니다 싶어 걸어다니는 애 셋만 내리라고 해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으니 자는 아이 어깨에 안고 기저귀 가방, 짐가방 들고 남편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이 마저 재우면서 같이 자요. 일단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나왔냐. 지팔 짓곤 이런 말은 거절합니다. 플리즈.
왜냐면 저도 남편도 아이들이 많아서 행복해요. 단지 문제는 제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씩씩하게 혼자의 버릇을 했더니 남편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뭐랄까, 지밖에 모른다고 해야 하나? 내가 할 만해서 하는 줄 안다고 해야 하나? 전혀 제 어려움은 헤아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정이 잔뜩 상해 있는데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분명히 말이 곱게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야, 이 이기적인 새끼야. 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느냐. 이럴 것 같아서 서로 아무 발전 없는 네 탓과 내 변명 말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한 발 떨어지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집단 지성의 힘을 의지해 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추가. 좋은 주말에 여러분께 제가 괜히 고구마를 드렸군요. 일단 댓글 감사해요. 욕을 엄청 먹고 있지만 중간중간 점쟁이 같은 글도 있네요. 남편 흉보는 글이니 잘못한 것만 올렸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이니까 살죠. 더러운 일 힘든 일 싫어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만 아이들과 정말 즐겁게 놀아주고 유쾌하고 자상합니다. 몇 분이 궁예하신 것처럼 제가 독립적이고 성격도 강하고 급한데 남편이 같이 화내지 않고 토닥거려주고요. 똑같이 불같은 남자랑 살았으면 몇 번 집안을 뒤집고 벌써 갈라졌을 수도 있겠죠. 육아, 가사 참여는 아이들이 더 적었을 때 맞벌이 할 때는 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는 편이었는데 막내가 어려서 제가 전업으로 바뀌고 남편 일이 바빠지면서 현저하게 집에서 게을러졌습니다. 남편도 밖에서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왔고 저도 제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으니까 힘들어도 억척 긍정으로 하는 편인데 어제 같은 일이 생기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하던 대로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거 말고 이 서운함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표현할지 어떻게 개선할지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썼어요. 고구마 드신 분들 역정 나시면 욕이 나오겠다 싶겠지만 중간중간 지혜로운 댓글도 얻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감사해요. 글만 읽어도 남편분이 너무 이기적이라 화가 나네요. 그럼 댓글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와, 행복하면 그냥 살면 되지. 왜 글 써서 욕하고 싶게 만들어요? 태생이 이기적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 같은데 애가 넷인데 지하철을 타고 오라니. 육아에 조금만 참여해도 저렇게는 못할 텐데 너무 안일하게 키우셨네요. 남편을. 애를 5을 키우시네요. 뭐 돈은 잘 벌겠죠? 그럼 차 한 대 더 사세요. 두 번째. 행복하면 그리 사세요. 그런 놈이랑 애 넷 낳고 그러고 샀는데 뭐라고 해드려요? 세 번째. 그냥 차를 한 대 더 사면 해결될 문제인데 중고차 하나 살 돈도 없는 집에서 애를 넷이나 낳진 않았을 거고 그냥 차를 하나 더 사세요. 아니면 택시 타고 다니던지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으니까 애를 넷이나 낳았을 텐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시네. 네 번째. 그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 님이 대단하신데 안 좋은 소리는 싫다고 하시고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건 아시죠? 무슨 조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정도 수준이면 애 하나에 그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육아 참여도 가사 참여도 극극 하인 것 같은데 씩씩한 건 별개로 배려도 지성의 문제인 거 아시죠? 그런데 배려 자체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고쳐가며 사나요? 저 상황에서도 지 기분 나쁘다고 한숨 쉬고 자빠졌는데. 다섯 번째. 이 외의 날들에는 남편분이 좋은 부분도 있으신 거 맞죠? 글만 봐선 부부가 애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님이 애들을 좋아해서 아이 같은 남편을 이상하게 못 느끼고 사시는 것도 같아요. 아이 같은 상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특성이 님이 말하는 이기심인데 아이는 크면서 성숙해지고 타인 공감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성숙한 인간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어려울걸요? 그냥 말 잘 듣게 가르치시든 그냥 받아주시든 님이 큰 짐 하나 어깨 매신든요. 그런 분들의 최악은 님이 씩씩해지지 못할 힘든 거나 약해지는 순간에 먼저 울거나 도망갈 겁니다. 그 상황에도 자기 돌봐주느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남편이에요? 아니면 큰아들이에요? 아니, 아이들도 저러진 않죠.
저희 아이들만 봐도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기 마련이고 위로의 말을 하곤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되어서 그것도 애가 넷이나 되는데 자신만 생각해서 행동하고 말하죠? 사연자분이 씩씩해서 애 키우는 거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애 한 명만 키워도 진이 빠지는데 넷이라면서요. 애들 연령대마다 다르게 해 먹이는 거며 매일 나오는 빨래만 생각해도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인데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쇼핑을 가서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오라며 혼자 돌아간다는 남편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인이 정말 관련 없는 타인도 아니고 내 가족이고 내 아내인데 가족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거라고요. 애들도 있고 하니 감히 제가 이혼을 해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남의 일인데도 제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람의 성향과 성격은 바뀌지 않거든요. 달라진 척은 할 수 있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고로 사연자분 남편도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지실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럼에도 사연자분이 행복하시다니 뭐라 하겠냐마는 무슨 말을 한다고 알아먹을까요? 극한의 이기주의인 남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끌어안고 살아야죠. 지팔직곤이라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지팔직곤 맞고요. 그럼에도 행복하다는 말로 끌어안으시면 그 인간 절대 안 변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될 듯해요. 사연자분이 독하게 남편 변화시킬 마음을 먹으셔야지. 좋게 말해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